정치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월 16일 지난 7월 메르스 때문에 미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이 10월 16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정상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좋은 건데요.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 여야 언론들은 정부가 9월 3일 날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가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일본의 그 교토 통신이 미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한국의 박 대통령이 참가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11일 날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한국의 박 대통령이 참가하지 말 것을 미국이 좀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어떤 식으로 그 행사에 참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참석하라 마라 할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고 가한 적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적이 없고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도 참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공식 부인으로 미국이 이 한국 대통령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지금 9월 3일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온갖 중국의 첨단 무기들 스텔스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고성능 예를 들어서 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부터 다 동원해가지고 열병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은 사실이겠죠. 지난 5월 달에도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그때도 전승절 70주년 러시아도 단 구소련이 독일과 일본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각국 수상이나 대통령 등 수반들을 초대했는데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 등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오바마나 영국 총리 등 서방의 수반들은 참가를 대부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행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도 보면 중국 행사에 참 요즘 중국의 경제력이 커졌고 중국이 세계 2대 강국 중에 하나고 이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실리를 봐서 안 갈 수도 없다라는 이론도 있고 또 가는 게 따로 있지 적어도 중국이 자신들의 무력을 또 파워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열병식 군사 행사에 한국의 대통령이 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정적인 시선은 있습니다. 좌우간 교토통신이 그런 보도를 한 것 자체가 중국이 지금 한국의 박 대통령을 그 행사에 참가시키려고 여러 경로로 굉장히 많이 작업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삼각안보 방위구도의 핵심이 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 대처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의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부분이 기분이 좋지는 않은 상황은 분명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했음직한 실제로 있음직한 그런 교토통신의 추정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대통령이 가기로 작정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뭐 일찍 발표해가지고 중국에 가는 부분은 좀 있으면 미국도 간다 라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별로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중국에 지금 조금 있다가 위안화 평가절하, 그러니까 위안화 이 평가절하 부분에 대해서 환율 조작을 한 부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따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한국요 너무 중국과 밀착이 되어 가서는 앞으로 별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문재인 의원과 정의당의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야권 연대를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는 너 후보 다 정하고 야권 연대 논의하지 말고 누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부터 나누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한 8개월 이상 남았죠. 이렇게 벌써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야권 연대를 논의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야당 내부의 지금 분당, 그 다음에 분열 상황과 밀접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신민당이라고 하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당을 하나 나가서 만들어놨죠. 또 옛날에 있던 민주당이라는 간판은 또 김민석 전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또 만들어갖고 당선까지 구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천정배 의원이 또 있죠. 뭐 정동영 의원 있죠.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또 이 호남의 동교동 계열, 또 뭐 전북의 의원들 계열, 뭐 하여간 8개, 9개 정도가 되는 분당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년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너네들이 뛰쳐나가면 우리가 또 다른 부분으로 이념적으로 외연적으로 세를 확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나가려면 한번 나가봐라.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못 나가도록 혁신위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0명 정도는 청년 뭐 이런 사람들 배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혁신위 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 내부의 비주류는 혁신위에서 발표하는 안들은 전부 분당 안 되도록 시간 끄는 장치밖에 안 된다고 평가절하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꺼낸 수가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야권 연대를 논의하자. 자, 이러면 나가려는 사람들, 우리 나갔다가 우리 자리 저 사람들이 다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해서 좀 불안하게 느끼도록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회의원 숫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뭐 국회에서 이 선거구 확정 특위에서는 뭐 여야 정당에 빨리 어떻게 할 건지 숫자와 선거구를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걸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새누리당은 지금대로 가겠다고 300명에서 더 이상 안 늘리고 현행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로 가겠다. 그냥 가자. 그 중에서 뭐 이 헌재가 이야기한 이 인구 편차 2대1을 넘는 거, 그 부분만 뭐 고치겠다. 이렇게 정한 것 같고요. 이제 새정년은 숫자를 좀 늘려보려다가 360명, 390명을 늘려보려다가 그게 국민 여론에 하도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300명은 하겠는데 비례대표 부분을 가지고 없어지는 농촌 지역구에 대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좀 제대로 비례대표를 시행을 해서 없어지는 농촌 지역구에 대한 배려를 좀 하자면서 300명은 지키겠는데 비례대표를 현행처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전국구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서 실제로 농촌 지역이 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숫자를 보완해주자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는 현재 새정년 측에 한 4대석 유리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은 정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못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박기춘 의원, 검찰에서 뭐 돈과 시계 등을 받았고 그 중에 물품은 좀 돌려줬다 이야기가 있는데, 분양 대행업자죠, 아파트.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검찰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니까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150명 의결 정족수를 여야 의원들이 채울 수 있겠느냐. 지금 뭐 여름이라 가지고 외국도 나가고 여기저기 많이 나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150명을 모으는 고민이고요. 새정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혹시라도 국회의원들이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부결시켜버리면 다 덮어 쓰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뭐 의리는 좀 없어진 시대가 됐는데 국민들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농민, 어민들 대표들과 함께 김영란법에서 한우나 뭐 굴비 빼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요. 김무성 대표는 그걸 해명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한다고 보도했는데 잘못된 거고 명절에서 이런 것들이 제외되어버리면 타격이 농어민에게 예상이 되니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날, 그러니까 그 토론회가 있는 날 선물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된다거나 명절용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0일날 김 대표는 이거 토론회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워딩을 했는가 하면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실천돼야 될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 거는 한 거고 안 한 거는 안 한 건데 자고 안 하셨다고 그런 취지로 하니까 김영란법에서 또 한우 굴비 어떻게 될지 좀 더 오래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